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EMC 이준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EMC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성능 극대화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사실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토리지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EMC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기술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향후에 또 저희가 제공을 드릴 수 있는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인지를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롭게 보시는 제품이긴 하지만 제품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제품은 VF 캐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VF 캐시라고 하는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이 VF 캐시를 시작으로 해서 차세대 제품들이 어떤 기능들을 가진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시면은 실제로 VF 캐시를 탑재를 했을 때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바뀌는지,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 테스트한 환경을 결과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플래시 기술 동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EMC의 큰 줄기를 보시면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 EMC의 이제 조금 작은 주제로 넘어왔을 때 EMC 내의 화두 또는 스토리지의 화두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요 근래의 화두는 단연 플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빅데이터도 그리고 클라우드도 가상화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당장 어플리케이션을 다루어야 되는 저희들 입장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플래시 기술인데, 이러한 플래시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또는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이 과정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 플래시를 단순히 새롭고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좀 더 쉽게 쓰실 수 있는 새로운 저장 장치가 나왔다라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구축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강하냐 하면은, 처음에 EMC가 스토리지를 만들 때 스토리지 내에 메모리를 캐시 형태로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 같지만 처음에 스토리지에 캐시를 넣고 그러한 캐시가 내장되어 있는 스토리지를 가지고 스토리지 업체에서 1위로 지금 20년, 30년 어떻게 선두주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느끼는 느낌이 딱 그러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래시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한 하나의 기술이지만 이 기술을 EMC는 2008년도부터 스토리지 내에 집어넣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 2008년도부터 들어간 플래시라고 하는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저장 장치가 아니라 전체의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가장 중요한 어떤 테크니컬한 도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아까 전에도 이제 한번 보셨던 장표일 수 있을 텐데요. CPU 자체가 매 10년마다 100배 이상씩 성능이 향상되고 있는데 디스크 성능은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된 갭을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플래시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플래시 제품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가 보통 SSD라고 부르죠.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고 하는 어레이 플래시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기 보신 것처럼 이제 SSD라고 하는 부분 내에는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러한 제품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PCIe 플래시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PCIe 플래시라고 하는 부분은 모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하드디스크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PCIe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신 것처럼 서버에 PCIe 슬롯에 꽂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꽂히는 그 카드에 플래시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일한 유사한 플래시 메모리가 SSD에도 장착이 되어 있고 PCIe 플래시에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성능을 용량별로 잠깐 보시면은 기가바이트당 성능이 하드디스크가 0.5 IOPS 정도라고 한다면은 SSD는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빠른 SSD를 스토리지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을 해서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기가바이트당 한 150 IOPS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PCIe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플래시로 만들어진, 플래시라고 하는 기반 기술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디스크에 비해 4000배 이상
더 뛰어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는 기가바이트당 2000 IOPS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 근래의 화두는 빠른 그리고 응답 시간이 좋은 플래시들을 어떻게 하면 스토리지 내로 끌어와서 좀 더 빠른 응답 시간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EMC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과거에는 15,000, 저희가 이제 지금도 많이 구성하는 부분은 15K RPM이라고 대별되는 빠른 성능을 위한 디스크, 그리고 일반적으로 SATA 디스크라고 이야기하는 고용량 디스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지를 많이 구성을 합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래시 SSD라고 하는 부분들이 추가가 되고요. 이 플래시 SSD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IOPS에서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디스크가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CI 형태로 되어 있는 플래시 카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래시 카드들은 SSD보다 더 빠른 성능을 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최적의 성능을 끌어내고 비용을 최저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EMC의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크게 나눠보면은 지금 하이브리드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올 플래시 어레이, 그리고 플래시 어플라이언스, 플래시 카드,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큰 영역에서 보시면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렇게 또 크게 2가지로 나눠 보았고요. 서버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 플래시 메모리가 서버 쪽에 가깝게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리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서버와 스토리지가 있고, 그리고 그 서버와 스토리지는 일반적으로 FC 카드라든가 또는 아이스카시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장형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어레이드 같은 경우는 EMC의 경우에 늘 많이 보셨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는 그러한 스토리지에 SSD를 장착을 해서 추가적인 성능을 확보를 하고 좀 더 유연한 어플리케이션 처리를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SSD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EMC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디스크 어레이 내에 SSD를 장착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 부분들을 먼저 제공을 해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근래 이제 올 플래시 어레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기존의 하드디스크, 하이브리드 어레이가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기반 기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SSD로 확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 플래시 어레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하드디스크를 쓰지 않고 고성능만을 위해서 새로운 코드로, 새로운 기능으로 새로운 스토리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X라는 이름으로 그 내부의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플래시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썬더와 VF 캐시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메모리 형태로, 캐시 형태로 그 플래시 메모리를 서버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가장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플래시 카드 형태인 VF 캐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VF 캐시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성능적인 데이터를 먼저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프로젝트 X나 프로젝트 썬더의 개략적인 모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F 캐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3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F 캐시는 서버에 장착하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입니다. 근데 서버에 장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응답 시간 그리고 처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앞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PCI 카드가 있고요. PCI 카드를 통해서 응답 시간과 처리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시면은 일반적인 PCI 플래시와 크게 차이점은 없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또는 EMC가 제공할 수 있는 부가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저 뒤쪽에 보시면은
스토리지가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EMC의 스토리지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작은 카드 뒤에 저희가 보통 이제 내 백이라고 얘기하죠. 내 뒤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작은 카드의 뒤쪽에는 EMC의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EMC의 FAST라고 하는 티어링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 없이 가장 바쁜 데이터는 가장 빠른 응답 시간을 보장하는 곳에 보내주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접근이 적은 빈번하지 않은 데이터는 가장 성능이 낮은 쪽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FAST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플래시 카드에까지 확장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플래시 카드만 서버에 꽂아서 성능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쪽에 있는 스토리지와 연계해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는 부분이 EMC의 차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카드만 꽂히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 카드 자체는 이중화를 한다거나 내부 복제를 한다거나 원격 복제를 한다거나 하는 기능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전 스토리지에서 일상적으로 잘 사용을 하셨던 그런 기능들이 이러한 플래시 캐시 형태의 카드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게 되는데, 단적으로 캐시카드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담겨있던 데이터들이 전부 다 손실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뒤쪽에 보시는 역시 마찬가지로 EMC의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 프로텍션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캐시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VF 캐시라고 하는 것은 서버에 꽂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통해서 성능을 높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데이터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지능적으로 동작하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품의 스펙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300기가의 용량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 용량 자체는 올 하반기에 700기가 또는 테라바이트급 카드가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카드는 300기가까지이지만 향후에는 이제 라인업 자체가 점점 더 늘어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스펙 자체는 보시는 것과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카드를 쓰시는 업무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응답 시간 단축,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느끼시는 지연 시간의 단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VF 캐시 카드를 통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도 뒤쪽에 성능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I/O 경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DB, 오라클 DB라고 해볼까요? 오라클 DB가 I/O를 처리를 하게 된다면은 스토리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일단 쓰여진 데이터는 완벽하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쓰기 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CPU와 네트워크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샌 스위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네트워크 스위치가 될 수도 있겠죠. 스위치를 거쳐서 저희 스토리지 어레이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스토리지 어레이 내에 들어온 데이터는 안전하게 디스크까지 저장이 되는데요. 이 왔다 갔다 하는 트립을 보면은 읽기 쓰기가 전부 다 한 50에서 500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10 밀리세컨드 정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수 밀리세컨드에서 뭐 한 10 밀리세컨드 정도까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읽기의 경우에도 쓰기의 경우에도 한 10 밀리세컨드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I/O 경로라고 보시면은, VF 캐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읽기 응답 성능이 100 마이크로 세컨드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밀리세컨드 단위가 아닌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응답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쓰기를 보시면은 쓰기 자체는 스토리지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기 요청 자체는 어레이로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한번 쓰여진 데이터, 스토리지로 전달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썼다라고 생각하는 데이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게끔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읽기 되는 데이터는 캐시가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카드가 응답을 주기 때문에 응답 성능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내부적인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VF 캐시 드라이버는 실제로 기존 센 HBA와 유사한 계층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뭐 수정하신다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바꾸신다거나 할 필요가 없이 VF 캐시 드라이브가 I/O 스택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그냥 I/O를 처리하는 것처럼 I/O를 일으키면 되는 거고요. VF 캐시 드라이브가 SAN HBA 카드와 PCIe 플래시 VF 캐시 카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읽었는데 읽기가 캐시 히트된 경우, 저희가 이제 캐시 히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캐시에 데이터가 있어서 추가적인 I/O를 일으킬 필요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I/O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SAN HBA를 통해서 스토리지로 전달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전에 VF 캐시가 실제 캐시에 VF 캐시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PCIe 플래시 VF 캐시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서 어플리케이션에 바로 응답을 주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는 밀리세컨드 이하, 보통 이제 100 마이크로에서 500 마이크로 세컨드. 왜냐하면 서버 바깥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버 내에 PCIe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답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어플리케이션에 응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응답이 되는 부분이 리드 히트가 되는 경우, 읽기 히트가 되는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VF 캐시가 동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읽기가 히트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데 읽기가 미스가 됐을 경우, 즉 캐시에 그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동일하게 VF 캐시에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VF 캐시 드라이버는 캐시에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는 어플리케이션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번 읽혀진 데이터는 그 다음에 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캐시에다가 넣어두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다시 보시면은 읽기 미스가 났을 경우에도 데이터는 SAN 스토리지에서 읽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성능의 향상은 없지만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존에 VF 캐시가 없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I/O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쓰기 I/O 같은 경우에는 일단 쓰여진 데이터는 완벽하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전부 다 스토리지로 전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여드리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쓰기 요청이 전달이 되는 경우에 VF 캐시 드라이브는 SAN 스토리지의 그 데이터를 SAN HBA를 통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청 자체는 어플리케이션에 다 썼다라고 하는 그 에크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고요. 다 쓰고 나면 실제로 이 쓰여진 데이터 자체가 다시 읽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향후의 사용을 위해서 VF 캐시 드라이버에 있는 그 캐시에다가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히트율을 높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VF 캐시가 서버에 장착이 된다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거나 I/O 경로가 많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단지 VF 캐시 드라이브가 I/O 스택 중간에 존재해서 읽기 미스의 경우나 쓰기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성능을 보장을 하고 읽기 히트인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빠른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세 배, 많으면 대여섯 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형태로 동작하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F 스플릿 카드 모드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이제 카드의 어떤 그 동작 방식에서 캐시 형태로 동작하는 부분을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캐시 형태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카드를 나누어서 절반은 캐시 형태로 그리고 절반은 일반적인 SSD인 것처럼 그렇게 동작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QL 서버, SQL 서버를 운영하시는 경우에 데이터 1, 데이터 2 같은 경우에는 캐시를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데이터 파일의 경우에는 읽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캐시로 운영하시는 것이 유리한데 템프DB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라이트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템프DB일 수도 있고요. 트랜잭션 로그 또는 리드 로그 영역일 수도 있겠죠. 로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쓰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영역입니다. 아까 전에 VF 캐시 동작 원리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VF 캐시는 리드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고 라이트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에 비해서
이득이 크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TempDB를 그대로 쓰시게 되면은 사실 TempDB의 효과는 별로 없고 데이터 1, 데이터 2 파일의 읽기 성능 향상 효과는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카드 자체를 나누어서 절반은 캐시 영역으로 쓰고 그리고 TempDB 영역은 서버 내에 존재하는 SSD처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렉트 어태치드 스토리지 형태로 쓰시게 된다고 하면 뒤쪽에 EMC 스토리지가 데이터를 보호해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포기한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empDB 영역이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 저 TempDB의 데이터가 만약의 경우에 손상이 되어도 전체 업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장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VF 캐시를 실제로 뭐 리드 성능 빨라지고 그리고 라이트 성능은 유사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를 해보면 어플리케이션 성능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많이 쓰시는 환경의 그 오라클 환경이고요. 또 하나는 그 SQL 서버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VM웨어 환경, 이렇게 세 가지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응답 성능이 달라지는지 또는 처리 성능이 달라지는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VF 캐시를 미적용했을 때를 1이라고 본다면은 VF 캐시를 적용했을 때의 응답 성능은 0.4입니다. 이 환경 자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VF 캐시를 사용을 하고 뒷단에 있는 스토리지는 VMAX 스토리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스코 서버에 VMAX 스토리지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저희 VF 캐시를 장착을 했을 경우에 그 일반적인 그 OLTP 성능을 측정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그 7대3, 읽기가 7 그리고 쓰기가 3인 비율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기본적인 응답 시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한 성능 향상 효과를 가졌다라고 보고요. 사실 VMAX라고 한다면은 저희 EMC에서 나오는 굉장히 고성능 하이엔드 스토리지입니다. 성능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하셔야 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VF 캐시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성능을 더 향상시킨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 VMAX 스토리지에 VF 캐시를 장착을 하고 응답 성능은 한 60% 정도 더 감소가 되었고요. 트랜잭션 처리 성능 자체는 3배, 이제 그 210%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얘기로 보통 표현을 하자면 한 3배 정도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리하는 트랜잭션의 숫자 자체는 3배로 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처리량 자체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결과 중에서 SQL 서버 테스트 결과를 잠깐 보시면은 역시 SQL 2008 서버를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SQL 서버의 리스폰스 타임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오라클 결과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SQL DB 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하는 방식 자체를 그 TPC-E 방식으로 바꿨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리드 라이트 비율을 9대1로 지금 잡아서 테스트를 했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SQL 서버 같은 경우에 리드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9대1의 비율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 리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성능 향상 부분이 좀 더 크게 나타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응답 시간 자체도 굉장히 개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트랜잭션 처리 성능 자체도 3배 가까이 3배가 넘죠. 3.6이니까 한 3.6배 정도 증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에 적용을 했을 때 단순히 스루풋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이것을 떠나서 응답 시간을 줄이는 건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디스크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VMAX 스토리지를 사용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트랜잭션 처리량을 늘리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쉽습니다. 처리량은 그 좀 더 큰 스토리지, 좀 더 빠른 스토리지를 붙이면은 IOPS 또는 트랜잭션의 처리량 자체는 늘어나게 되는데 응답 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더 이상 줄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VF 캐시는 그 응답 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서 좀 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M웨어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여기는 시스코 서버가 아니라 델 서버에서 테스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테스트 방법을 조금 좀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업무에 좀 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IO 사이즈를 8K IO와 64K IO 그리고 리드 비중을 60대, 70대, 80대, 90대, 100일 대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나눠가면서 해봤고요. 그럴 경우에 전체적인 처리량과 응답 성능의 차이를 좀 측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작은 IO에 좀 더 유리, 물론 64K의 큰 IO에서도 VF 캐시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VF 캐시를 사용할 때 훨씬 더 처리 성능이라든가 응답 시간이 좋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물론 64K IO일 때도 당연히 좋아지지만 그보다는 이제 작은 IO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스토리지를 설계하고 구성하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큰 사이즈의 IO를 처리하고 지원하는 데보다도 작은 사이즈의 IO를 처리하고 지원하는 데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페인 포인트 부분을 VF 캐시가 좀 커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VF 캐시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서버에 탑재되기 때문에 당연히 서버의 자원을 일부 사용을 하게 됩니다. VF 캐시라고 하는 것은 서버에 장착된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VF 캐시 드라이브가 서버의 자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서버의 그 VM 숫자를 바꿔가거나 또는 IO 사이즈를 바꿔가거나 보시면은 전체 CPU 사용률이 크게 변화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2% 정도의 변화가 있는데요. 전체 서버의 용량 대비해서 1, 2% 정도의 자원을 더 사용을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응답 시간과 더 많은 처리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VF 캐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은 리드 비중이 작을 때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덜하고 리드 비중이 클 때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쓰시면 효과가 좋으실지는 조금 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 리드 비중이 많은 그런 일종의 인덱스 테이블이라든가 조회용 테이블들 같은 경우에 성능 향상 효과가 클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라이트가 주로 이루어지는 로그라든가 또는 라이트 성능이 중요한 데들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리드 비중이 높으면 유리하니까 백업 측면에서도 백업 시간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백업은 대체로 IO 사이즈가 128K나 256K의 굉장히 큰 IO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캐시에 히트되기가 힘든 형태로 시퀀셜 IO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VF 캐시는 그 백업이 비록 리드 작업이 많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긴 하지만 백업 쪽의 성능보다도 OLTP, DB의 성능을 좀 더 빠르게, 응답 시간을 좀 더 빠르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 쪽에 적용했을 경우에 이 데이터는 이제 윈도우즈 2008 서버의 그 OLTP2 IO 형태를 맥스 IO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서버에서 낼 수 있는 모든 IO를 다 내라라고 하는 형태로 테스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서버가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IO를 다 처리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VM 하나, 둘, 그리고 4개, 8개 띄울 때마다 IO는 경합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서버가 다 IO를 최대한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IO 경합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OLTP2 환경에서 리드 비중을 좀 낮춰놓았습니다. 리드 비중을 좀 낮춰놓았기 때문에 첫 번째 VM 하나만 돌아갈 때는 개선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O 경합 상태가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VM을 띄우면 띄울수록 IO 경합 상태가 더 커지고요. 그러한 부분이 VF 캐시의 리드 캐시 효과에 의해서 IO 경합 자체가 좀 해소가 되면서 리드 개선뿐만 아니라 라이트 개선까지, 실제로 라이트는 변함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실제 IO 경합 상태에 들어가면 리드 성능 때문에 라이트 자체도 느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은 실제로 많은 IO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리드 때문에 밀리는 IO 현상이 개선이 되어서 실제로 라이트까지도 개선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조금 패턴을 달리해서 리눅스 서버에 1000 IOPS, 그러니까 동일한 IOPS를 계속해서 주는 일정한 IO가 발생하는 서버를 1대, 2대, 3대, 4대에서 8대까지 늘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1000 IOPS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1000, 한 대 돌릴 때는 1000, 2대 돌릴 때는 2000,
세대 돌릴 땐 3000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토리지의 성능 한계 또는 서버의 성능 한계 때문에 선형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VF 캐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VM 2개까지는 선형적으로 증가했다가 3개째부터는 급격하게 성능 향상이 별로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피지컬 서버에 VM을 2대 이상 띄우기 시작하면 I/O 경합이 발생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I/O 경합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별 서버의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VF 캐시를 켰을 경우에는 거의 선형적으로 8대까지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VF 캐시를 켜더라도 I/O 경합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거의 선형적으로 올라가서 지금 보시면은 8개의 VM을 선택을 해서 이제 실행을 시켰을 경우에 두 시스템 간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응답 시간 측면에 있어서는 또 다른 실제로 똑같이 1000 IOPS를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VM 띄웠을 때 보시면 응답 성능 자체가 더 좋습니다. 1000 IOPS를 똑같이 처리하지만 응답 시간이 더 좋고 이 부분은 이제 I/O 경합 상태가 되면은 훨씬 더 좋아지는, 즉 좀 더 고품질의 I/O 서비스를 더 많은 VM을 띄워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가상화 서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SLA를 우리는 15ms 이하를 15ms가 이제 5mm, 10mm, 15ms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줄이 되는데요. 15ms 정도의 응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SLA다라고 했을 때 VF 캐시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피지컬 서버에 4개의 VM을 띄우게 되면은 더 이상 띄우시면 SLA를 위반하게 되는 거게 되겠죠. 하지만 VF 캐시가 있을 경우에는 6대, 8대까지 띄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버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띄우실 수 있는지는 서버 자원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집적도를 높일 수 있거나 I/O 경합을 해소하는데, 따라서 한 서버의 I/O 경합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다른 서버까지 성능이 개선될 수 있게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VF 캐시가 플래시라고 하는, EMC가 보고 있는 플래시라고 하는 기술의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SSD를 사용한 플래시 어레이 플래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확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패스트라고 하는 것이 PCI 플래시까지 확대된 부분인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프로젝트 X나 프로젝트 썬더까지 연장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F 캐시라고 하는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서버 쪽에 꽂아서 응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캐시 형태, 플래시 캐시 형태의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아키텍처상 단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당연히 그러한 것일 수 있는데요. 서버에 꽂히는 거다 보니까 그 서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스토리지처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버 안에 꽂히는 거다 보니까 용량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카드를 테라급 나중에 출시가 되겠지만 테라급을 꽂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플래시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플래시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썬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썬더는 사실 VF 캐시가 프로젝트 명이 프로젝트 라이트닝이었거든요. 프로젝트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빠른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 명이었는데, 이 VF 캐시를 담고 있는 어플라이언스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여러 대의 서버가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 이 VF 캐시 카드가 꽂혀 있는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여러 대의 서버가 응답 성능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있는 네트워크 자체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가 아니라 서버 에어리어 네트워크입니다. 기존의 스토리지 네트워크 어레이와 다르게 서버에 직접 연결을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플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최대한의 성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프로젝트 썬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자로 되어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X가 저희 프로젝트 명인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한 장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X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냐면,
플래시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큰 그림 말고 작은 그림에서 EMC의 어떤 화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플래시라고 하는 것이 스토리지에 적용이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성능 자체가 디스크에 맞춰져 있습니다. 올 프레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프레시만 장착을 해서 굉장히 많은 고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러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일반적인 스토리지에서는 잘 사용을 하시던 복제, 그리고 데이터 보호, 그리고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EMC는 이 프로젝트 X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인수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보호, 그리고 데이터의 가용성, 그리고 데이터를 좀 더 안전하고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면서도 그리고 좀 더 편리한, 그리고 좀 더 안전한 그런 플래시 어레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브리드 어레이 전체를 다 SSD로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역시 VMAX, VNX의 전체를 SSD로 구축을 하셔서 굉장히 빠른 성능을 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더 빠른 플래시 어레이를 통해서 더 빠른 성능을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VF 캐시와 프로젝트 선더를 통해서 서버 내까지 그러한 IO 스택을 확장을 해서 더 빠른 성능을 확보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단순히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EMC가 이야기하고 있는 FAST, Fully Automated Storage Tierin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묶여서 내가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나의 서비스 모델, 나의 어플리케이션 특성, 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바라는 달성해야 될 목표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움직여 나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것이 EMC의 단기적인 그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MC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본사자로 그대로 따온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플래시에 관한 한 베스킨 라빈스 같다, EMC는. 즉, 베스킨 라빈스에는 31개의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EMC도 플래시에 관한 한 31가지의 맛까지는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회사가 되려고 한다는 그런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먼저 손 드셨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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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어떤 거냐면 프로젝트 썬더에 보면 제가 이제 서버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버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표현된 부분이 IO 가상화라고 하는 영역과도 유사해 보이고 이제 그 실체가 좀 불분명한데 그런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그 내용은 사실은 그 몇 가지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프로젝트 형태라서 많은 것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짐작하기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PCI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될 수가 있고요. 외부 쪽 인터페이스는 인피니밴드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자체가 아직까지 많은 게 이제 나와 있지 않고 실제로 제품화돼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제품화돼서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이와 유사한 세션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질문. VM 캐시에서 플래시가 사용될 때요. 예, 그 리드 인텐시브 하지만 라이트로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그랬을 때 리드 인텐시브의 환경과 다 썼을 때 환경에서 그 플래시에 요구하는 데일리 워크로드랑 라이프 타임이 얼마큼 지금 말씀 주셨던 거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플래시라고 하는 부분이 리드 성능과 라이트 성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라이트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셀 자체에 라이트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 VF 캐시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그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플래시 메모리 자체가 그 라이트 성능에 비해서 리드 성능이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그 느리다고 하는 라이트 성능 자체도 일반적인 SSD나 일반적인 그 디스크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로도 쓰실 수 있지만 저희 전체적인 어떤 설계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라이트보다는 리드 캐시 형태로 쓰는 것이 그 플래시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리는 부분이어서 그 VF 캐시를 캐시 형태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셀에 브레이크다운 되는 그 많이 썼을 때 셀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SSD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플래시 메모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러니까 셀을 돌려가면서 쓴다든가 그리고 또 웨어 레벨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급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를 하루에 2번씩 쓰되 그것을 5년간 버텨야만 저희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SSD도 마찬가지고 플래시 메모리도 그런 정도의 그 라이트를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질문 한 2개 주셨는데요. 그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문을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좀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제 세션 마치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밖에 그 패스트 자동화된 성능 튜닝 솔루션이라고 해서 그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기 가서 보시면은 실제 성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V플렉스라고 해서 저희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도 역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가서 물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세션이 끝난 다음에 저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까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